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지운 채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공감하시듯이 아들이 저의 기대에 잘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저나 상처를 받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어쩌면 천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욕심을 버리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한 분야만 잘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요즘에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한창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쯤 늦둥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자연스레 첫째 아들을 신경 쓸 틈이 사라졌습니다. 막상 집착을 놓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알아서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교육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둘째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며 따라하더라고요. 아들 둘을 키우니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났고 돌아보니 아쉬운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땐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첫째는 알아서 대학 입학 원서를 쓰고 알아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둘 중에 아픈 손가락은 바로 첫째 아들일 거예요. 신경을 많이 못 써줬으니까요. 어느새 첫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 나름 괜찮은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고 저희 둘째 아들은 한창 공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 첫째가 둘째를 많이 챙기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둘째는 딸을 원했는데 막상 아들을 낳아보니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랬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 다니면 안 돼? 대치동? 응. 여긴 싫어? 아, 싫은 건 아닌데 우리 학교 전교 1등 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 있는데 그게 대치동에 있대. 그래? 걔는 이제 거기로 이사까지 간대. 1등 하는 애가 다른 곳으로 전학 가면 너는 좋은 거 아니야? 나도 그 학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엄마도 내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놀기 원하잖아. 근데 엄마가 너를 매일 거기까지 데리러 다닐 여력이 없어. 엄마, 나 진짜 이번에 감 잡았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엄마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엄마, 나 여태껏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잖아. 학원만 잘 다니면 내가 등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거기 가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요즘 성적 오르는 거 엄마도 봤잖아.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한 부탁은 다름 아닌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말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둘째 아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엄마인 저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을 설득했고 저희는 결국 살고 있던 집에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월 700만 원을 내며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묶여있는 돈이 워낙 많았고 현금 유동성이 저희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월세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살짝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해도 서울대 가는 애들도 많은데 무슨 대치동까지. 여기서 하고 싶다잖아. 나중에 공부 못한 거 다 부모 탓이라고 하면 어쩌려고. 저번 집은 전세, 이번 집은 월세라니. 아, 멀쩡한 집 내두고 이게 뭔 고생이야? 누가 보면 우리 집도 없는 줄 알겠어. 원래 있는 집은 일단 세를 줘야 우리한테 이득이야. 그리고 둘째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가만 보면
당신이 원해서 온 것 같단 말이지. 이왕이면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공부하면 좋은 거잖아. 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당신도 좀 협조해줘. 대치동으로 이사간 이후로 저는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고 모임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돼? 이번 주? 왜? 서연이가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 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얼마 전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거든. 그쪽에서는 수락했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2년. 나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하면 어떨까 하고. 좀 더 있다가 하는 건 어떠니? 네 동생 20살 때 하면 어떨까? 걔가 20살 되는 거랑 내 결혼이 무슨 상관인데.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지금 돈이 묶여있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충분히 생각하고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동생 때문에 내 결혼을 미룰 순 없어. 사실 저는 첫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랄까, 좀 저랑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결혼 반대한다고 씨알이 먹히나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대답했죠.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진행하도록 해. 그럼 이번 주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올게. 그렇게 첫째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가 가끔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제 팔에 팔짱을 딱 끼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딜? 제가 기가 막힌 데를 알거든요.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누추한데 옷은 제가 사드릴게요. 가요. 제가 표정 변화가 잘 없고 덤덤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예비 며느리가 많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좀 묵뚝뚝한 편이라 너를 살갑게 챙겨주지 못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기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이건 진심이야. 대뜸 찾아와서 며느리 하겠다고 하니 어색할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나는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네, 어머님. 저희 진짜 잘 살게요. 절대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잘 살 거예요.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몇 년만 지나고 내가 집 하나 해주마. 아들 집은 내가 해줘야지. 아, 괜찮은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내가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 전셋집에 잠깐 머물고 있어라.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느새 상견례를 하게 되고 사돈을 처음 봤을 때도 그저 인상이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굽신거리시더라고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도 잘난 거 하나 없죠. 그때 안사돈이 저에게 불쑥 안건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집을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아, 네. 지금은 형편이 좀 그렇고 몇 년 후에. 몇 년 후 언제요? 네? 아, 그걸 확실히 알아야 저희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합가하기로 했는데. 합가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딸 결혼 비용으로 저희 전 재산을 다 썼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딸 정말 잘 컸죠? 명문대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죠. 결혼 비용이라고는 혼수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그마저도 1,000만 원 이상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고 하더니 본격적으로
제 아들 집에 얹혀 살겠다고 하는 그 심보가 너무 못나 보이더라고요. 상견례 자리 내내 저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뭘 갖고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는 게 너무 얄미워서 입을 꾹 닫고 있었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야? 합가하겠다는 말? 나도 어제 알았어. 이 결혼 진짜 해야겠니? 너 결혼하면 진짜 고생할 수도 있어. 처가살이도 힘든데 처가가 네 집에 얹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야. 괜히 하는 말일 거야. 딸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엄마도 사돈이랑 잘 좀 지내보면 안 돼? 어차피 가족이 될 건데 웃으며 맞이하는 게 좋잖아. 아무튼 합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볼게. 나도 합가는 싫어. 서연이 부모님이 그냥 기선제압 하려고 말하는 거야. 기선제압? 어이가 없네. 사돈끼리 기선제압 할 게 뭐가 있어.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워낙 경계심이 많은 분들이라 그래. 처음에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셨어. 대체 너는 왜 그 집에 장거를 가려고 그래? 서연이를 놓치면 평생 연애도 못할 것 같아서. 네가 어디가 어때서?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애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최고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도 않아. 서연이랑 사귀려고 내가 몇 년을 매달렸는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면 싶었는데 아들은 성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예식장을 예약했을 때쯤 안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견례 때 번호를 교환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견례 이후로 처음 통화네요. 저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추석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선물 하나 보내려고 연락드렸어요. 아이,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래도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과일 한 상자 보낼게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도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큰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의 표시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저희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주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안사돈에게 이런 따뜻한 면이 있구나 싶어 괜히 상견례 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게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돈집에 추석 선물로 전복 세트를 보냈습니다.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완도에 살고 계셔서 직접 가서 공수해와 보내드렸죠. 사돈에게 저희 아들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신경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복을 보낸 지 한참이 지나도 사돈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쪽에서 보낸다는 선물은 몇 주가 지나도 저희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잘못 알려줬나 싶어 의아해할 때쯤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받자마자 그쪽에서 대뜸 파혼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네? 아주 사기꾼 집안이구만. 뭐라고요? 거기 월세라면서요. 네, 그런데요? 그나저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월세인 걸 속여요? 대치동 산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내가 언제 속였어요? 그리고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그건 내 선택 아닌가요? 우리 딸한테 빈대 붙지 말고 당장 떨어져요. 돈도 없으면서 꼴에 강남에는 살고 싶어서 월세 사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빈대? 우리 아들한테 합가하니 어쩌냐며 먼저 빈대 붙은 게 누군데?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시네. 이봐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 속이지 말라고요. 가만 보니 우리 딸한테 집 해준다는 말도
순 거짓말이네. 본인 집도 월세 살면서 며느리 집은 어떻게 사줍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속은 채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딸 인생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 그래요.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집 해주냐 마냐 물었을 때부터 파혼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내가 할 소리를 그쪽이 하고 있네. 알았어요. 울며 불며 매달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 월세 거지랑은 나도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까 끊어요. 월세 거지? 당신 미쳤어? 끊자니까? 전화를 끊고 어찌나 손이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화 끊자마자 씩씩대고 있는데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 예비 장모가 나더러 파혼하잔다. 그랬어? 근데 너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왔어? 술도 못하는 애가. 엄마, 나 서연이랑 헤어졌어. 헤어졌어? 걔가 헤어지자고 하디? 다 끝났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쪽에서 우리 월세 어쩌고 하면서 파혼하자던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아니, 그쪽에서 우리 집 주소 가지고 등기부 등본 몰래 떼봤나 봐.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인 거 알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 모습 보는데 정이 뚝 떨어져서 나도 간뒀지 뭐. 등기부 등본? 그걸 남이 볼 수 있어? 뭐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몰래 볼 수가 있어? 음침한 거지. 나도 그런 집안이랑은 더 이상 결혼 진행하고 싶지 않더라. 한참 싸우다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야. 세상에. 아니 무슨 놈의 집안이 결혼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봐? 천박해서 원. 나 헤어지길 잘한 거겠지? 잘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으니 망정이지. 자가에 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평생 돈 뜯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상견례 때부터 인성이 글러 먹었다고 했잖아. 사실 지금 대치동 월세를 사는 이유는 순전히 고3인 둘째 아들 때문이었어요. 진짜 집은 청담동에 따로 있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전세와 월세로 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큰돈이 건물에 묶여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주로 건물 위주로 공부하며 재테크로 돈을 굴리는 중이어서 사실 큰 목돈은 수중에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월세거지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월세 산다고 해서 남들한테 무시를 받아야 하나요? 심지어 남의 사생활이나 다름없는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어보는 사돈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돈의 속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그 여자와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되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에게 월세 거지라고 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불현듯 화가 나곤 했습니다. 그러는 그쪽은 조그마한 식당을 하며 전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끔 생각날 줄 알았으면 그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줬어야 했는데 아주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저희 둘째 아들은 수능을 보고 대학에 입학해 어느새 군대를 갔고 저희 가족은 원래 자가인 단독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은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하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첫째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첫째 아들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정말 제 아들과 잘 어울렸고 예전 사람에 비해 훨씬 착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된 후 어느 날, 저는 아주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지고 있던 건물을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알아보던 중 아주 익숙한 위치의 건물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목록을 봤더니 그곳에 글쎄 예전에 저에게 월세 거지라고 놀렸던 그 여자의 식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만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상관이세요? 우리 동네에 떡하니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서연이는 잘 있나요? 그럼요. 덕분에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는 신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둘이 어찌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때 결혼 파토 내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쪽 아들은 아직 장가 못 갔죠? 우리 아들도 그때 파혼한 덕분에 새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네요. 아직 식당 운영하시네요. 아무튼 비키세요. 저 장사해야 되니까. 저기요, 그거 알아요? 뭘요? 그쪽 지금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나 이 건물 매입했다고요.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잠시 멈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 사는 여자가 어떻게 건물을 매입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요. 건물 사느라 월세 산다. 왜? 네?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는 우리 둘째 학원 때문에 잠시 월세 살았던 거고 자가는 따로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려면 제대로 떼봤어야지. 뭐야, 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쪽이 맘대로 지레짐작했던 거겠지. 살고 있는 집 하나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등기부 등본 몰래 떼어본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월세 거지? 당신이야말로 식당 운영하려고 다달이 건물주한테 월세 내는 월세 거지겠지. 그러니까 그쪽이 진짜 건물주라고요? 아무튼 비켜요. 걸리적거리게 진짜. 저기요, 제대로 말 좀 해보라니까요? 비키라니까요? 멍해지는 표정을 보니 정말 후련했습니다. 보아하니 식당에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잘난 사이가 번듯한 식당 하나 못 차려주나 보네요. 분명히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사이를 만났을 게 뻔했어요. 제가 매입한 건물에 공교롭게도 사돈이 될 뻔한 여자가 식당을 하고 있는 바람에 저희의 관계는 또 이렇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그 여자이기도 합니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남한테 상처를 줬으면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죠. 그 뒤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명절이 다가오자 저에게 한우 세트를 들이밀더라고요. 저기, 이거 받으세요.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저 이곳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당 좀 잘 봐주세요. 왜 나한테 구걸해요? 사이가 용돈도 주고 집도 해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들 살기 바빠요. 나한테 신경 쓸 틈이나 있겠어요? 돈 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알고 보니 사이가 다니는 회사가 본사가 아니라 자회사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장모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내쫓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선물 안 받으니까 가져가세요. 받아주세요. 제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요. 주소 알려줬을 땐 안 주더니 우리 집 등기부 등본 몰래 봤다면서요? 그건
제 딸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사돈 쪽이 어떤 환경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직접 물어보지. 음침하게 왜 몰래 받냔 말이에요. 대놓고 물어보긴 민망하잖아요. 원래 한국 사회가 돈 얘기 꺼내는 게 힘드니까. 집 해줄 거냐는 질문은 대놓고 했으면서? 모든 어미 마음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적어도 강남 며느리는 됐으면 했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라도 잘 만나야죠. 우리 딸이 저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으니 그때는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잊어? 당신이라면 그 말이 잊혀지겠어? 나더러 월세 거지라며? 그때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저도 그날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원래 입이 좀 험해서. 내가 만약에 이 건물 주인 아니고 그쪽 계약기가 만료가 코앞이 아니었더라면 내 앞에 한우 세트를 내밀었겠어요? 전 건물주는 그쪽한테 관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칼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식당 아니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하지 왜 나한테 그래요? 저 쫓아내실 거죠? 알면 알아서 정리하시던가요. 냉정하시네요, 정말. 악연은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계속 품고 있으면 안에서 썩는 법이에요. 악연에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법이죠. 오히려 고맙네요. 그때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줘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사돈이 됐어봐. 그쪽이 평생 기생충처럼 내 재산이나 갉아먹고 있었겠지. 말이 너무 심하시네. 갉아먹다니요. 기생충이라니요. 그때 준 전복값이 아까워서 한우는 내가 가져갑니다. 이후로도 여자는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대문 앞에서 떡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그만 좀 찾아와요. 저기 여사님, 아니 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가세요. 무릎 꿇으면 되나요? 뭐라고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됐어요. 사장님, 이럴 때만 사장님이지. 결국 그 여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었으니 사실 더 붙잡고 있었어도 승산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자리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실 하나 생기지 않고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요. 그날 계속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의 핸드폰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나 서연이야. 핸드폰 번호 지운 건 아니지?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직장도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을래? 연락 기다릴게. 그 문자를 보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너 서연이니? 네? 왜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하니? 어머님, 그게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굴어야지.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미혼 남자한테 연락을 해?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녀 됐으니 다시 우리 아들 만나게? 친구로라도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 너 말 다 했어? 결혼할 뻔한 애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도 저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애정이 있으니까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이랑도 한번 식사하고 싶은데 네 엄마한테 뭘 들은 모양인데 나는 너랑은 이제 연을 끊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원래 그 자리였잖아요. 뭐? 며느리 자리 원래 제 거였다고요. 솔직히 동균 씨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고 저도 동균 씨가 그리워요. 그 사람은 제가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사람이라고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착각 좀 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 보안이 우리 아들한테 미련이 있나 본데 일찌감치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그러는 어머님은 왜 아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자꾸 집착을 하니까 아들이 결혼도 못하는 거잖아요. 동균 씨랑 저 사귈 때도 어머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너야말로 전 남자친구한테 집착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니? 다시 너한테 기회가 있을까봐?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아들 이미 만나는 여자 있고 청첩장까지 나왔다. 어쩔래? 너도 보내주리? 동균 씨 결혼해요? 그래, 너 빼고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한창 행복한 애 흔들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알았니? 어머님, 저 후회해요. 그때 동균 씨를 믿고 끝까지 갔어야 하는 건데. 난 이만 끊는다. 억울해서 그래요. 네가 뭔데 억울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끊어.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혼까지 한 여자를 제가 못하러 받아주겠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은 며칠 후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핸드폰 번호는 왜 바꿨어? 아니 서연이한테 자꾸 연락이 오잖아. 귀찮게 하길래 바꿨어. 걔한테 미련 남은 건 아니지? 내가 미쳤어. 걔는 내 유일한 흑역사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애를 내가 왜 좋아했는지 몰라. 이혼했다면서 나랑 다시 만나고 싶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이없어서 그냥 차단했어.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바꿨지 뭐. 그래? 그럼 다행이고. 엄마,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걔 얘기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당연히 말 안 하지. 결국 저희 아들은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찌나 잘 받았는지 제가 며느리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희 집안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전 그 여자와 헤어지면 평생 연애도 못할 것 같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네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저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머님, 우리 그이 과거 여자친구들은 어땠어요? 예뻤어요? 저랑 비교해서 어때요? 저보다 예뻐요? 아니지.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고 착하지. 나는 지금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지금 며느리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돈 내에 모두 젠틀하고 따뜻한 분들이라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한답니다. 저희처럼 사돈끼리 잘 지내는 곳이 또 있을까요? 가족을 잘 만나는 것 또한 큰 복인 것 같아요. 월세 거지라는 말을 들었던 그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좌절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는 기분입니다. 나이가 점점 드니까 많이 까먹게 되어서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과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닿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쓰다 보니 푹 빠져서 쓰게 되었네요.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